안녕하세요. 떡기순입니다. 요즘 진짜 컴퓨터 가격이 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장난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뭐 완본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5600, 이게 뭐 DDR4 16기가도 아니고 8기가 뭐 이런 16기가 이런 제품들이 96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인텔 14세대 같은 경우에도 DDR4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DDR5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소 20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성비 CPU라고 칭해졌던 7500F나 9600X 같은 CPU들이 단순히 램 가격 하나 때문에 가성비 PC 라인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샵다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RTX 3050에 라이젠 5 5600 같은 제품들이 135만 원 이렇게 되고 있죠.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아마 DDR4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당연히 DDR5가 들어갔던 인텔 14세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어떻게든 DDR4 메인보드를 긁어 모아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발맞춰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고 장터를 뒤적거리다가 재밌는 제품 하나 발견했어요. 보시면은 i7 8700K의 로그 스트릭스 Z370i 메인보드입니다. 재밌는 제품이죠. 이게 17만 5천 원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SFF 구성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중요한 게 CPU를 투다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메인보드 CPU가 한창 현역으로 활동했을 때 SFF를 한번 빌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케이스는 그 시절 국룰이었던 고스트 S1 케이스고요. 이게 나중에 뭐 MK3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색은 뭐 아틱 화이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애초에 최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고스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색은 라임스톤 색이죠. 라임스톤 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거 구하는 게 제일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로그 스트릭스 Z370i 게이밍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i7 8700K, 이제 요거는 이제 뚜따를 해서 리퀴드 메탈이 발려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8세대 같은 경우에는 숄더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뚜따를 해서 리퀴드 메탈을 발라서 온도를 낮추는 게 조금 국룰이었고, 요 다음 세대부터인 9세대부터는 이제 다시 숄더링이 추가가 되어서 발열이 좀 더 개선에 있었기 때문에 뚜따가 국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 시리즈가 나왔어 가지고 2080이 이제 가장 최고급 그래픽 카드였는데, 사실 2080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 그때 가장 대중적으로 쓰던 거는 1080 Ti였었거든요. 근데 1080 Ti 물론 이제 아직 중고 시장에서 구하기가 좀 쉽고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가장 쓰고 싶었던 그래픽 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타이탄 XP는 이제 90 시리즈로 넘어갔는데 90 시리즈의 원조가 되는 타이탄 제품이고요. 내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래픽카드 실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로우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블로우펜의 이슬로 그래픽카드고 GDDR이 12GB, 그래서 상당히 지금 봐도 디자인 멋있죠. 타이탄 X라고 써져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다음으로 SSD는 삼성의 70 에보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제 990 같은 경우에는 에보가 붙으면 D램 리스고 에보가 안 붙으면은 D램이 있는 모델인데, 얘는 D램이 이때 당시에는 에보가 붙어 있는 게 이제 D램이 있는 모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테라. 이거는 사실 제가 기존에 쓰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쓰던 거를 가져와서 마침 사용할 수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파워는 거의 뭐 국룰이죠. 우리가 흔히 교복 모델이라고 부르는 커세어상의 SF750 모델입니다. 1080 Ti의 8700K 모델로 진행을 할 때는 사실 600W 정도가 좀 충분하고, 그 당시에도 SF750보다는 SF600 모델을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 뭐 SF600 모델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와 가장 비슷하고 좀 많이 썼던 SF750 모델로 대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램은
그 당시에 많이 썼던 램이죠. 커세어 벤전스 LPX,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좀 낮은 높이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튜닝 램 중에서는 요거를 좀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LPX DDR4 3200MHz 8기가짜리 두 개로 준비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16기가 두 개를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고 대부분 이제 8기가를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3200MHz 램도 거의 안 쓰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뭐 2166 이런 식으로 램을 많이 썼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3200MHz 램 두 개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쿨러입니다. 대부분 고스트에서는 사실 NHL12 모델을 좀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고스트 에디션도 나왔을 만큼 굉장히 표준적인 모델인데요. 그거 말고도 좀 많이 사용했던 저는 서멀라이트사의 AXP100C65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모델은 당시 이제 NHL12보다 이 성능에서는 조금 더 좋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팬이 히트파이프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딱 닿게 되면은 고스트 S1의 옆판에 거의 팬이 맞닿아서 풍자름이 생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많이 선택을 했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NHL12 모델에서 많이 썼는데 저는 그래도 요 모델이 있어가지고 요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혹시 몰라서 팬가를 하기 위해서 NHA12 X15, 15T 모델 PWM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AXP100C65의 펜갈을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고스트 S1의 이제 시스템 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펜은 뭐 자유자재로 뭐 하단 상단에 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품은 여기까지 됐고 한번 조립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립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이게 조립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라이저 케이블, 라이저 케이블이 고스트 하면 떠오르는 코발트색 라이저 케이블이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것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구하기가 좀 힘들고 뭐 따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 뭐 며칠 또 기다리고 이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쿨러 팬입니다. 이게 그 AXP 100C36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120mm짜리 펜을 이제 지원하는 확장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착을 해보면 딱 그 키트가 구리판 하나거든요. 근데 딱 그 구리판 하나의 두께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서 옆판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펜으로 구성을 하고 근데 사실 기본 펜도 이게 작은 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뭐 120mm짜리 펜보다 뭐 덕트 효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조금 더 성능이 더 좋다는 후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케이블 선 같은 경우에는 8핀 플러스 6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8핀 두 개 더 연결을 해놨고요. 타이탄 X 블로어 펜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녹투아 15mm 펜에 여기 펜 그릴을 해서 여기가 이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로는 뭐 선이 꼬이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한번 성능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뭐 큰 문제는 없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인텔 코어 i7 8700K 커피레이크 잘 나오고 있고 메모리도 보시면 DDR4 16GB가 잡히고 있는데 지금 뭐 클럭은 1069 이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69.5 MHz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1600MHz가 돼야겠죠. 3200MHz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스에서 XMP를 추후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 XP 12GB 잘 잡혀있고 TDP 250W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네벤치 한번 돌려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어 쪽에 온도가 1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70도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 3번은 87도, 88도, 2번은 97도, 0번은 91도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히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코어 0과 코어 2, 코어 3이
엄청나게 뿔딱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뚜따 후에 리퀴드 메탈 도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도포가 조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가능성상 아무리 그래도 20도가 넘게 이게 차이가 날 정도로 뿔딱 코어와 정상인 코어가 섞여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경우에는 뚜따가 아마 좀 불균형하게 되어, 그러니까 리퀴드 메탈이 불균형하게 도포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된 CPU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도포를 했어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뚜따를 해서 리퀴드 메탈을 발라야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될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마 제뚜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뚜따 준비를 하려고 재료들을 가져왔고요. 뚜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델리드 킷이라고 하는 속칭 이제 뚜따 킷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포를 해줄 액체 써머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접합을 해줄 이제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용 실리콘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다이소 실리콘이라고 좀 가성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리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뚜따를 해볼게요. 이거 뭐 2026년에 8세대 뚜따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kit을 해놓고 이제 육각렌치로 조여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밀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요. 얘는 이제 한번 뚜따가 됐던 거라서 생각보다 좀 잘 풀리는 것 같네요. 원래 이 정도로 잘 풀리진 않는데. 얘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주변에 있는 실리콘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기 전에 일단 이 써멀부터 좀 면봉으로 닦아줄게요.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제거를 완료했고요. 너무 오래돼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진 않네요.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써멀 그리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재도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포를 완료했고요. 이게 뭐 넘치지 않을 정도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 액체 실리콘을 히트 스프레더 위쪽에 쓱 발라주면 돼요. 얘도 사실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진짜 조금씩. 이렇게 기존 이제 다시 스프레더 실리콘 자국으로 위치를 다시 잡아서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완성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한 2-3시간 정도 지나서 고정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 다이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방 굳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마치고 왔고요.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코어들이 다 정상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온도가 나오고 있죠. 75도, 76도. 한 두 개 정도가 15도 이상 튀고 하나가 10도 이상 튀고 이랬었는데 리퀴드 메탈을 재도포 해주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여태까지 했던 테스트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사실 계속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는 다 날아간 셈이 됐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순정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초기 상태고요. 95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는 7,951점입니다. 최고 클럭은 4,300 정도 터지고 있네요.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뚜따를 하고 한 게 오버클럭을 하기 위함이니까, 그러면 온도를 조금만 낮춰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오버클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전압 오프셋 0.05V를 빼봤고요. 온도는 최고 90도가 나오고 있고 점수는 8,475점으로 한 500점 정도 올랐네요. 500점이면은 거의 뭐 한 7, 8%, 그러니까 스로틀링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05V까지 빼면 스로틀링이 없어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조금만 낮춘 다음에 클럭을 바로 올려보죠. 어차피 지금 클럭은 4300 클럭이 다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압은 0.08 정도 오프셋을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어를 일단은 제가 지금 43배수니까 45배수 정도까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CPU 코어 레이시오를 지금 보시면은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45배수 정도로 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점수는 8,937점이 나오고 있고요. 온도는 100도를 찍었습니다. 맥스를 찍었는데 지금 200 클럭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동으로 클럭을 잡아주는 거다 보니까 뭐 200 클럭을 올려도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더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전압을 좀 내려서 잡아보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온도가 83도로 나오고 있죠. 이게 제가 도저히 이제 기본 팬으로 안 돼가지고 지금 녹투와 12mm 15T 팬으로 교환을 한 상황입니다. 고정 자체는 케이블 타이로 해줬고요. 그래서 온도가 83도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클럭을 조금씩 올리면서 어디까지 오버클럭이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 과정을 최종적으로 다 보여드리진 않았고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시네벤치 점수는 9273점이 나왔고요. 온도는 94도 뭐 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잠깐 튄 거고 대부분 한 88도 89도 정도에서 놀더라고요. 클럭은 4700 클럭 즉 47배수로 맞췄습니다. 47배수로 맞춘 상태에서 과정은 뭐 극한까지 끌어올리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 48배수는 무슨 수를 써도 스로틀링이 반드시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47배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PU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래픽 카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정 상태에서 돌려봤고요. 타임스파이 기준 점수는 딱 만점, 만 39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대비해서 조금 낮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CPU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GPU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최대 77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언더볼팅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아마 스로틀링도 약간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버너로 일단 왔고요. 처음에 일단은 램부터 한번 올려줄게요. 지금 이거 타이탄 XP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500 정도를 보통 많이 이제 썼었고요. 그래서 램은 500MHz로 적용을 했고 커브 에디터를 통해서 한번 값을 볼게요. 커브 에디터를 보시면은 뭐 1000V일 때 1900, 뭐 한 1900, 최대 1900까지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거 할 때 좀 테스트 했었던 커브 에디터에서 요거를 950mV 기준 한 1850 정도를 주면은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이 애프터버너 커브 에디터를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50에 950mV에서 1850으로 지정을 했고 이 상태로 일단 한번 3D 마크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올랐죠? 1306점 한 3% 정도 상승이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온도는 78도 최대 78도까지로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온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성능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지. 타이탄 XP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좀 괜찮은 그래픽 칩이면은 이 최고 클럭이 한 2000MHz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 어디까지 터지는지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더볼팅한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 에디터 기준 900mV에 1850 클럭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점수는 1498점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온도가 지금 보시면은 최대 65도, 66도 정도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실사용이 가능한 정도까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세팅은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컴퓨터가 과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지 한번 게임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동작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옵션은 공통적으로 이제 높음 설정에 FSR 2.1에서 퀄리티 모드에서 프레임 생성 같은 경우에는 3.1, FPS 3.1 프레임 생성 하는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이버펑크 2077 QHD 모두 해상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QHD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100 프레임 전후로 나와주고 있네요. 뭐 하이 프레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GPU 같은 경우에는 전력은 약 210W, 최대 210W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 CPU 같은 경우에는 한 80W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더 먹어서 한 90W까지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CPU, GPU 둘 다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게 물론 벤치마크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실제 플레이를 했을 때 한 80, 70에서 80 정도까지 최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최저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면은 싱글 패키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HD 울트라에서 동일한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품질만 울트라로 바꿔준 거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20까지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평균으로 했을 때 한 80, 평균으로 했을 때는 120 좀 넘어주고 있고, 최소 프레임을 했을 때는 114. 아마 이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프레임이 더 높아지니까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거고, 사실 뭐 FHD에서 아직은 뭐 게임을 돌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GPU, CPU도 합쳐서 280W 정도 먹어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온 2입니다. 아이온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FHD 환경에서 높음 옵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이 한 69, 70 정도 나오죠. 이게 FSR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킨 상태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인 거 보면은 이거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원활하게 즐기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램이 지금 16기가를 거의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온을 하려면은 아마 그래도 최소한 한 32기가까지는, 32기가가 좀 최소한 24기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최저 프레임은 뭐 2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프레임 제네레이션 아마 반영을 못할 텐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빠지니까 90 정도는 나오네요. 네, 이래서 최종적으로 고스트 S1 빌드를 한번 해보고, 그 시절 SFF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참 지금 봐도 고스트 S1 명작이죠. 예,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 호환성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언젠가 50 시리즈 FE가 이 슬롯으로 나오면서 다시 고스트가 살짝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고스트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도 괜찮은 컨텐츠가 생각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